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진행을 맡고 있는 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영일의 건강경제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원장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많이 더웠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더워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온도 되게 높고 이상 기후 증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더위와 또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도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두 분 미남, 미녀, 한의사 두 분 모셨습니다. 김재구 원장님, 조희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인의 식단이 근 50년간 곡물에서 육류로 많이 변했습니다. 육류 섭취가 1970년대 저 어릴 때보다 9배가 늘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지금 나의 공개를 이렇게 또 아, 네. 의연생 하셨는데 네. 네, 정말 이렇게 또 강산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네. 육류 섭취량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 네, 혈액순환 장애인데 네.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육류 섭취가 많으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혈액순환 자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인병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많이 맞네요. 고지혈증과 연관되는데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포기할 수 없죠. 없어요. 네. 포기할 수 없어요. 고기가 우리가 연간 한 47kg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대단히 많이 먹는데 1인당. 그러면 이런 고기의 네. 유혹을 뿌리치지 말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혈액순환 장애가 무엇인지 우리 김재구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수족냉증,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내비뒀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처럼 1차성 두통들은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는 통증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에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통증이 만성화되어서 더욱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낄 상황이 아닌데도 손끝이나 발끝에서 냉감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손끝, 발끝뿐만 아니라 코끝, 귀끝, 복부, 허리, 무릎 등에서 냉감을 느끼게 되고 냉감뿐만 아니라 아픈 느낌이나 혹은 이상 감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 저림 증상은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혹은 잠을 잤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 또한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근육에 젖산이나 노폐물 등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 경직이나 통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육 경직이나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목이랑 어깨 부분인데 목이랑 어깨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내비두면은 두통이나 목 디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족냉증도 그렇고요. 목 뒤와 또 어깨 이런 통증 같은 것들이 저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제가 느끼는 아니, 거. 김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린 다 병자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두통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끝도 아프다는데 수족냉증.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혈액순환 장애 예방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하는 습관 등이 필요합니다. 육류나 유제품보다는 생선이나 혹은 들기름 등에 많이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 제철 음식이나 제철 과일 등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물을 먹게 되면 체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독소나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손발이 많이 붓거나 차가우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혈액순환 장애는 과식, 야식, 폭식 등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술, 밀가루 음식 이런 잘못된 음식류를 통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발달을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지속적으로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하거나 많이 앉아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 정도, 5분 정도는 일어나셔서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리에 피가 고이게 되어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좋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지에 피가 고여서 하지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맥의 흐름이 좋아지지 못하고 임파선이 나빠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체온이 좀 내려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양 섭취가 덜 되게 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덜 하기 때문에 체온도 떨어질 거고, 우선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이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실 때 견과류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불포화 지방산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뭐 들기름, 참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견과류에 많아요.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온인 이 실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있는데, 포화지방산인 이 고기에서 나오는 지방들은 액체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 속에서 고지혈증, 혈관을 막죠.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김재고 원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은 미역, 해조류, 도토리, 견과류, 마늘, 시금치, 등푸른 생선 등이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제철 음식, 여름 제철 음식인 가지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지의 옛날 이름은 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의 한의학적인 효능은 달고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비위대장경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열 해독이라고 해서 열을 꺼주고 독소를 제거해주고 이수소종해서 소변을 빼주고, 그다음에 부종을 예방해주고 har혈지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액순환 장애에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또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면 가지는 보랏빛을 띠는데, 보랏빛을 띠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체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되고, 이 때문에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 피로를 개선해주고 눈 건강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 폴리페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는 100g당 22kcal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채소로서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고,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변을 배출해주고 부종을 제거해주며 다이어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네, 가지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폴리페놀 성분은 클로로겐산인데요. 클로로겐산은 가지를 찌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갈화되는 성분이 클로로겐산인데, 이 성분은 우리가 탄 음식을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암을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를 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 클로로겐산이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이 나와요. 최대한 19배, 생가지의 19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한 12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를 쪄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 안토시아닌인 경우에는 그 로놉신 재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에 좋은 거는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타민 A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더욱 좋아요. 그래서 수험생인 같은 경우는 가지를 많이 드시면 눈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한 장소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곧 여름이기 때문에 휴가나 캠핑을 많이 가실 건데요. 아마 삼겹살, 맞아요. 네, 스테이크, 소세지 등을 그릴을 위해서 구워 드실 건데, 거기에 가지가 가장 적합한 궁합을 맡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리를 저희가 알아보고 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과 아주 맛있는 가지 요리를 배워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오늘은 건강하고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이경 선생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가지 요리를 좀 배워볼까 하는데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닭고기랑 소고기,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가지와 함께 요리를 할 거고요. 먼저 가지 라자냐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가지 라자냐부터 하실 건데요. 닭가슴살을 조금 이용을 하실 거예요. 먼저 재료들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주가 가지고요. 네. 이제 라자냐 피 대신에 가지를 이용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자냐 하시면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라구 소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베사멜 소스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라구 소스는 토마토를 이용하시면 돼요. 토마토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양식이어가지고 샐러리, 당근, 양파를 다져서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는 닭고기, 가슴살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제 얘는 다른 걸 이용하셔도 돼요. 원래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베사멜 소스는 크림 소스. 이렇게 소스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죠? 와. 제일 맛있는 치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가지를 먼저 자르도록 할 건데요. 네. 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꼭지가 있어요. 네. 꼭지는 잘라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라자냐 피처럼 쓰실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일자로 자르시는 것보다 넓은 면적이 나오게 조금 이렇게 크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께는 너무 얇게만 안 자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번 구울 거예요. 구울 거기 때문에 적당한 그냥 크기로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사용하면 약간 맛이 안 익은 맛이 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븐에 구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팬에 한번 구우실 거거든요. 네. 얘를 팬으로 가서 한번 구울게요. 그다음에 올리브유예요. 가지랑 이제 올리브유가 잘 어울려서 올리브유 조금 둘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지는 이렇게 앞뒤로 그냥 약간만 노릇하게 구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븐에 한번 구우실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안 익히셔도 돼요. 그렇군요. 살짝만. 네, 그쵸. 구워야지. 살짝만. 가지는 이렇게 구우셔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라구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다져볼게요. 네. 이제 세 가지 재료를 다져주시면 돼요. 곱게 다져주실 건데 먼저 채 썰어주시고 소스에 넣고 같이 끓이실 거라서요. 너무 곱게 안 다지셔도 되고요. 씹히는 맛 좋아하시면 그냥 채를 썰으셔도 돼요. 네. 굳이 안 자드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닭가슴살이 있는데요. 얘도 다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씹히는 거 좋아하시면 그냥 채를 썰어 주셔도 돼요. 뭐든지 이제 기호에 맞춰서 그쵸. 네, 썰면 되겠네요. 저희가 이따 볶아 주실 거기 때문에 큼직하게 썰으셔도 되고요. 좋아하시면 큼직하게 썰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먼저 익으셔야 되니까 고기를 먼저 넣고 볶도록 할게요. 겉에만 빨간색 없어지시면요. 저희 아까 잘라놨던 야채 세 가지 있으시죠? 다져놓은 거 세 가지 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소스 넣으실 때는 센 불에 넣으시면 튀실 수 있으니까 불을 좀 약하게 줄이시고 토마토 소스 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닭가슴살을 넣으신 라구 소스는 끝이 돼요. 네. 완성이시고 볼에 담아 놓을게요. 방금 만든 라구 소스랑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소스,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가지 구웠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슬리 가루만 조금 있으시면 돼요. 이제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하셔도 좋아요. 네. 먼저 이제 오븐 그릇에요, 가지 준비해 놓으셨던 거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저희 방금 만들었던 거 있죠, 라구 소스. 얘를 위에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림 소스 있죠. 아. 얘를 위에 또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즈 위에 뿌려주시면 돼요. 사실 이 라자냐는 그 피가 밀가루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도 줄여주고 가지를 이용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와. 가지를 또 깔아주시고, 어떻게 가지를 또 얇은 라자냐 피로 하실 생각을 역시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크림 소스도 들어가고 또 치즈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야채 이용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건강에 좋겠죠. 그럼요. 치즈까지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슬리를 이렇게 뿌려주시고 오븐에 얘는 금방 익어요. 200도에 치즈만 녹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200도에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배워볼 요리는 뭘까요? 네, 이번에는 소고기를 이용해서요 만들 건데 가지 떡갈비 스테이크예요. 먼저 가지를 이번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위에는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 안에 저희가 떡갈비 만든 거를 안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길게 한번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는 조금 파낼 거예요. 안에는 숟가락을 이용하셔서요. 숟가락으로, 네, 숟가락으로 하시면 쉽게 파실 수 있거든요. 마치 보트 모양처럼 속을 이렇게 파냈네요. 가지는 이렇게만 준비해 두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넣을 떡갈비를 좀 같이 만드실 건데, 원래 제가 소고기만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반반 섞으시면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두 가지를 양념을 할 거예요. 두 가지 그냥 같이 담아두시면 우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갈비 양념을 만드실 건데 얘를 한번 만드신 다음에 같이 섞으시는 게 좋아요. 바로바로 넣으시면 제대로 안 섞일 수가 있어서 양념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양파랑 파 다지신 거를 넣어주시고 간장, 그 다음에 고소하기 위해서 참기름, 기름. 그 다음에 설탕 또 들어가고요 조금. 네. 그다음 고기 잡내 때문에 마늘도 좀 들어가고요 조금.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이제 미림이라고 고기 냄새 잡아주는 술이에요. 청주 같은 거. 그쵸. 맛술인데 없으시면 소주 아니면 네. 아무거나 술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윤기 때문에 물엿도 좀 들어갈게요. 우와. 그리고 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를 고기랑 같이 반죽을 하시면 얘가 쫀득거려요. 그래서 찹쌀가루도 넣어주신 다음에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기 아까 두 가지 있죠? 넣으시고 섞어만 주시면 돼요.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제 아까 준비해 놓으셨던 가지랑요. 그 다음에 이제 떡갈비 방금 만드셨죠? 얘를 여기 안에 넣어 주실 건데 이제 그냥 넣으시면 가지랑 떡갈비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바르실 게 전분가루예요. 다른 가루 사용하셔도 되는데 다른 가루에는 약간의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짤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분만 살짝 발라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저희가 오븐에 한번 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오븐팬에 이렇게 위에 올려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하신 다음에요. 얘는 오븐에 한 180도에서 15분 정도 고기가 익을 때까지만 한번 익혀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와. 익혀주시면 돼요. 정말 고급 요리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야채랑 곁들여서 드셔도 되는데요. 가지랑 또 어울리는 게 토마토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마토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냥 큼직하게 자르신 다음에요. 얘도 올리브유 또 어울려요. 그래서 올리브유랑 같이 한번 구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스테이크 넣으시고 그다음에 야채 넣으시고 구운 토마토랑 곁들여서 드시면 되는데 또 뿌려드릴 소스가 제가 발사믹 소스라고 있어요. 새콤달콤한 소스가 있어서 얘랑 그다음에 이제 또 치즈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더 맛있겠죠. 치즈를 위에 조금씩 뿌려서 같이 함께 곁들여 드시면 돼요. 네. 아, 이렇게 쉽고 또 건강한 요리를 배워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요리들 이제 만들어 드시면서 또 맛도 물론이고요. 건강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림 씨 오늘 어떤 요리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라자냐가 정말 네네. 맛있었어요. 획기적이었던 게 그 라자냐 밀가루 피 대신에 가지를 얇게 저며서 만들었잖아요. 네,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께서 와 이거 정말 이 대박 레시피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가지 스테이크였는데요. 네. 그 두 요리 다 진짜 고급진 이태리 요리 같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만 먹어서 아쉽네요. 꼭 만들어 보세요. 네, 꼭 만들어 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 간단한 이 식습관과 또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네, 혈액순환 장애 간단하게 보시지 말고 식습관부터 잘 고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